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장 전에 이제 아침장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오늘 장이 시작될지 어떻게 마감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증시가 시작되면은 이제 장 초반 10시 반, 11시까지, 9시에서 11시 정도까지, 그때가 제일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내는 이제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9시부터 11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15분봉 차트입니다. 5월 3일날 증시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아침장에 변동성을 심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시작했을 때 증시가 오늘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고, 이제 장 막판에도 이제 수급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장 막판에 큰 손들이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물량을 매집하거나 아니면은 전부 정리하게 될 때 또 이렇게 이제 장이 한 번씩 변동성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4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초반에 물량을 이제 11시, 10시 반, 11시까지 이제 증시가 떨어졌다가 그다음부터 반등을 받기 시작하는 타임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장 초반이 흐름이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거래량도 장 초반에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초반을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8시부터 해서 이제 증시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계속 보고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들은 몇 개 있는데, 이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그리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제 증권 기사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내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다른 해외 증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올 23% 상승했었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대체로 이제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러면 오늘도 오를 확률이 높고, 내렸다 이러면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그 경제 자체가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특히 선진국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비슷하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이제 수급이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할 점은, 이렇게 이제 시장종합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야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야간 선물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이 증시가 열리는 시간이 아닌 야간에 이제 선물 시장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그 다음날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이게
야간 선물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날 증시가 오를 확률이 높고, 이게 퍼센테이지 이대로, 그러니까 오른 폭대로 이제 아침장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야간 선물이라는 게 이제 그 야간에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예상을 하는 거죠. 내일 아침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예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증시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침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오후 증시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이제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 종목을 언제 투입할 건지, 아무리 종목을 내가 뭐 잘 봤다 하더라도 이 사는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연히 내가 어느 시점에서 증시가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그 전에 사면 안 되겠죠. 증시가 밀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아직 버티고 있냐 안 버티고 있냐, 그 부분을 보면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이 빠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증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하고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개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시간대별 투자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키움증권 쓰시는 분은 이게 0782 치시면 시간대별 투자자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걸 이제 나타내냐면 이렇게 1분 단위로 해서 그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어떻게 수급이 변화하는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장이 마감되고 다 끝났기 때문에 개인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장 중에는 이게 수치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 대체로 사실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힘이나 매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매수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때 5월 3일이었죠. 5월 3일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0.74%를 기록했고 코스닥이 0.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외국인도 매수했지만 기관이 물량을 많이 뱉어내면서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증시는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 물량을 많이 뱉었다기보다는 네, 물량을 많이 토해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네, 많이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이라는 건데, 이게 시장 종합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금융 투자 투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행 뭐 기타 등등 다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 중에서도 이제 금융 투자나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 중에서도 어떤 기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쪽에서 이제 수급을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뭐 매도량이 많은지 매수량이 많은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제 증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